안녕하세요. 기방담 정은수입니다. 오랜만에 기방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건설부동산부 백승재 기자와 함께 할 건데요. 부동산부 기자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자, 백승재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고가의 주택 소유자, 또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6월 21일이죠. 그때 재정특위가 보유세 개편안 후보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었는데요. 그중 종부세율과 공정시장 가액을 함께, 그 비율을 함께 올리는 세 번째 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급이 없는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얼마나 종합부동산세가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개편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80%인 현 공정가액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가령 지금 10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은 8억 원의 공정가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년 후에는 9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율을 올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토지, 건물, 전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주택을 경우로 보면은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6억 원에서 12억 사이 주택은 0.75%에서 0.8%로, 12억 원에서 50억 원은 1.0%에서 1.2%, 50억 원에서 94억 원 사이는 1.5%에서 1.8%, 이렇게 금액이 높아질수록 인상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네요.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로만 들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좀 부탁드려요. 이제 공시 가격이 11억 8,400만 원인 이제 잠실 엘스 119제곱미터가 70만 8,864원을 지금 내거든요. 네. 지금 지금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5%가 인상되는 내년에는 75만 3,168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 조금 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제가요. 아니 11억짜리잖아요. 네. 근데 세금이 딱 5만 원이 오른다. 네. 이게 과연 부담일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전문가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제기를 하는 의문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1주택을 가진 분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가진 내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게 이 권고안의 목적이 아니고요. 네.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겠다는 게 이 권고안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폴의 170제곱미터짜리가요 23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종부세가 507만 원에서 내년에는 585만 원으로 약 15%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거의 80만 원 오르네요. 네, 얼마 안 올라요 사실.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안 오르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떤가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 과세를 안 하더라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그리고 21억 원짜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총 2채를 소유하게 되면요, 올해 1,508만 원이던 종부세가 2,279만 원까지 약 51%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까 1주택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이 늘어났죠. 네, 근데 세금이 생각보다는 적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보유세 자체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가 1주택자나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의 1.1%에 불과합니다. 또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 중에서 주택 소유자 중에 15%만 이에 해당하고요. 또 지난해 급격히 주택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네. 뭐 그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적지 않냐라는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지금 신규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아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상은 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개편안이 실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이달 중에 최종 정부안 마련을 하고요. 9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수월하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이 부동산 관련 법규인데요. 그럼 백 기자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막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편안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이제 목표하는 실효세율이 있습니다. 이 실효세율을 맞추려고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손을 댈 수도 있고요. 또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불균형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승재 기자가 오늘 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옆모습만 나왔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생해준 우리 건설부동산부 백승재 기자 고맙고요. 저희 기방담 다음에 해야죠? 이거 해야죠. 가려야 되는데. 또 보담. 또 보담. 또 보담.